왼쪽 그림으로 가로 1번을 풀고 오른쪽 그림으로 가로 2번을 푸는데 왼쪽 그림이 뭐냐면은 자, 상황은 간단한데 이 지문이 좀 기네요. 지금 직선이 있고 여기 직선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접하는 원이 하나 있습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고 x인 반지름의 x인 원이고 그다음에 또 그 오른쪽에 이 원 대단한데 좀 찌그러졌나요? 완벽한 원인가? 찌그러졌네. 자, 그다음에 그 오른쪽에 또 반지름의 길이가 y인 이런 원이 있습니다. 두 원이 외접하면서 직선에도 접하는 건데 이 길이 반지름의 길이 x하고 반지름의 길이 y가 주어져 있으면은 요 사이에 네, 요 사이에 들어가는 두 원과 외접하면서 직선에도 접하는 제3의 원이 유일하게 결정되겠죠. 직관적으로 유일하게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3의 원의 반지름의 길이 z를 x와 y로 나타내라는 것이 1번 문제. 몇 단위 문제? 중3 문제. 중3 문제입니다. 여러분 요걸 풀어야 2번 문제도 풀 수가 있고 그 옆에 한양대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원끼리 외접하니까 틀림없이 무슨 성질을 쓰겠어요? 중심간 거리는 반지름의 길이 가까웠다. 안 쓸래 안 쓸 리가 없겠죠. 그래서 일단 중심을 연결해 봅시다. 그런 생각에서 먼저 x 플러스 y가 하나 나올 것이고요. x 플러스 y. 그 다음에 여기 x 플러스 g가 하나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y 플러스 g가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중심을 연결했어. So what? 그 다음에 뭐 할까요? 어? 여러분 이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이 직선과 무슨 관계? 수평선 그어서 직각삼각형 만들어서 무슨 고라스? 피타고라스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은 여기서 자 노란색 직각삼각형을 생각해 보고요. 노란색 직각삼각형을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여기 파란색 직각삼각형도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여기 빨간색 직각삼각형도 생각을 해보면은 자 아이디어 정리해 보자면 어떻게 되겠어요? 빗변의 길이가 x, y 합 여기 여러분 이 노란색 직각삼각형의 세로변의 길이가 뭔지 알겠죠? x 빼기 y입니다. 그죠? x 빼기 y. 그래서 이 가로변의 길이를 x와 y로 표현할 수 있고 똑같은 방식으로 파란색 직각삼각형 가로변의 길이를 x와 g로 이 빨간색 가로변의 길이를 y와 g로 표현할 수 있으니 파랑 빨강 합이 노랑이니까 여기서 x, y, g의 관계식이 나오겠다. 그 얘기예요. 다 한거나 마찬가지죠. 자, 식 써봅시다. 이 노란색 빗변의 길이가 x 플러스 y니까 그것을 제곱한 것에서 세로변의 길이가 x 마이너스 y니까 그것을 제곱한 식을 빼서 루트를 씌운 것이 요 가로변의 길이입니다. 가로변의 노란색 가로변의 길이. 그다음 파란색도 마찬가지로 빗변의 길이가 x 플러스 g를 제곱하고 여기 세로변의 길이는 x에서 g를 뺀 거, 요만큼 빼니까요. x 마이너스 g 이것을 제곱해서 뺀 것이 이 파란색 가로변의 길이. 그다음 빨간색도 마찬가지. 빗변의 길이가 y 플러스 g 제곱하고 세로변의 길이가 y 마이너스 g 제곱해서 뺀 것을 루트 씌우면은 빨간색 가로변의 길이니까 이 합이 노란색과 같아야 된다. 그겁니다. 그럼 루트 안에를 정리해 보면은 제곱 다 없어지겠고 2xy에서 마이너스 2x를 빼니까 4xy가 루트에 있어서 2 루트 xy가 되겠죠. 그 다음에 파란색 마찬가지로 2 루트 gx가 되겠고 빨간색도 마찬가지로 2 루트 yz가 되는 거니까 이 다 약분하고 제일 간단하게 표현해 보자면은 루트 g분의 1 그러니까 루트 xyg로 나눠가지고 루트 g분의 1이 루트 y분의 1 더하기 루트 x분의 1이다. 이런 관계식을 얻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끝. 물론 이걸 굳이 정리해서 통분하고 역수취해서 제곱해서 g 이퀄 xy 된 식으로 정리를 할 수도 있는데 뭐 크게 의미는 없죠.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만점이 되겠습니다. 몇 학년? 중3 원의 외접과 피타고라스 이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이제 이런 거 여러분 잘 해주셔야 되겠고 여러분 요거 알면은 그 옆에 한양대 문제도 된다니까요. 자 그러면 요 경희대 문제 두 번째 소문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 이 두 번째 소문항은 그러니까 여러분 왼쪽 그림 오른쪽 그림 비슷하잖아요. 비슷해. 어떤 차이가 있냐? 왼쪽 그림에서 x, y, g 했던 것을 오른쪽 그림에서 a1 그러니까 첫 번째 원의 반지름의 길이 a1, 두 번째 원의 반지름의 길이 a2, 세 번째 원의 반지름 그러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 원 사이에 들어가는 원, 세 번째 원의 반지름의 길이 a3. 그러니까 이 왼쪽 그림에서는 x, y, g 세 개로 끝납니다. 근데 오른쪽 그림에서는 a1, 2, 3로 끝난 게 아니고 또 두 번째 원과 세 번째 원 사이에 들어가는 네 번째 원이 있을 거라니. 네 번째 원. 요 원의 반지름의 길이 a4. 또 세 번째, 네 번째 원 사이 벌써 그리기 힘들어지네. 세 번째, 네 번째 원 사이에 들어가는 다섯 번째 원의 반지름의 길이 A5.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수열 AN을 정의를 하는 겁니다. 사이. 네 번째, 다섯 번째 사이에 여섯 번째 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사이에 여섯 번째 원. 말 제대로 했나요? 일곱 번째 원. 그렇게. 자, 이래서 수열 AN이 정의되는데 문제를 한번 읽어볼까요? 좌표편에서 1, 5, 1. 첫 번째 원. 첫 번째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1이니까 여기서 이제 밑에서 이걸 정의하잖아요. n번째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AN이라고 하는 거니까 요게 이제 A1이 1로 주어진 겁니다. 다음 1.5에서 X축에 접한다. 그렇고 이제 이 그림 오른쪽 그림에서 반지름의 길이가 요런 1, 5, 2 두 번째 원의 반지름의 길이. 두 번째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여러분 헷갈리니까 4를 제곱 안에 집어넣어 가지고 2분의 루트 5 마이너스 1의 제곱이라고 할게요. 요게 뭐예요? 요게 A2인 겁니다. 두 번째 원의 반지름의 길이. 그래서 첫 번째 원의 반지름의 길이, 두 번째 원의 반지름이 주어진 거예요. 자, 이때 뭘 하라 그랬냐? 이와 같은 과정을 계속해서 n번째로 얻은 n번째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an 수열이겠죠. 그 다음에 중심의 x좌표. 누구의 중심? n번째 원의 중심이겠지. 여기 괜히 지었네. n번째 원의 중심의 x좌표를 xn이라고 하자. 이때 an을 구해라. 리미트 xn을 구해라. an을 구하라는 얘기는 뭘 구하라는 얘기지? an이 수열이니까 일반항 구하라는 얘기. 그걸 딱 알아먹어야 되는 얘기. 일반항 구하라는 얘기. 일반항 구하라는 얘기. an의 일반항 구하고 그다음에 수열 xn의 극한 구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앞에서 우리가 x, y, g 사이의 관계식을 알았으니까 a1, a2 알면 a3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응? 요 식이었는데 루트 g분의 1이 루트 y분의 1 더하기 루트 x분의 1이니까 a1, a2에서 a3 결정되고 똑같죠. a2, a3에서 a4 결정되고 3, 4에서 5 결정되고 그런 거니까 여기서 점화식이 나오는 겁니다. 이건 뭐 더 설명하고 말고 할 게 없죠. 앞 문제의 결과를 통해서 수열 AN의 점화식이 루트 AN 플러스 2의 역수는 루트 AN 플러스 1의 역수와 루트 AN의 역수의 합과 같다. 점화식 다 나오는 겁니다. 사망 점화식이네. 결과적으로 수열 AN의 점화식이 나오고 그 다음 사망 점화식이니까 처음 두 개 항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기납적 정의가 완결이 되려면은. 그래서 두 개의 항을 준 거죠. 문제에서. 수열 AN의 첫째 항은 1이고 둘째 항은 2분의 루트 5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귀납적 정의가 완성이 됐습니다. 뭘 구하라고? 이수열 AN의 일반항 구하라고. 일반항. 그럼 어떻게 할까요? 질러보세요. 루트 AN의 역수 이것의 일반항을 구할 줄 알면 AN의 역수 나오겠죠. AN의 일반항 나오겠죠. 즉 치환하자는 얘기입니다. 얘를 루트 AN의 역수를 BN으로 놓으면은 이것은 BN 플러스 1이 되고 이것은 BN 플러스 2가 되는 거니까 피보나치 수열과 똑같은 점화식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A1이 1이니까 B1도 1이고 지금 역수치에서 루트 씌우면 되니까 역수치에서 루트 씌우면은 B2는 자 암산 루트 5 마이너스 1분의 2가 되겠죠. 유리알 하면은 2분의 1 플러스 루트 5가 되겠습니다. 황금비. 그래서 이 수열 BN의 일반항을 구할 줄 알면 AN의 일반항이 나온다는 얘기죠. 이런 거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여러분 그래서 피보나치 수열의 일반항 구하는 거나 혹은 계수의 총합이 0인 사망점화식 혹은 0이 아닌 사망점화식. 그러니까 내가 이 얘기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우리 계수의 총합이 0인 경우하고 0이 아닌 경우 해봤는데 0이 아닌 경우가 피보나치 수열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일반항 구할 때. 계수의 총합이 0이 아닌 경우는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베타 끼워 넣어가지고. 그래서 더더욱이나 알아둬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거 요거 복습 삼아서 가보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계수의 총합이 0이 아닌 사망점화식 n 플러스 2번째 항에서 n 플러스 1번장을 뺀 것이 n 플러스 1번장에서 n번장을 뺀 것의 실수배가 될 수는 없다. 될 수는 없다. 이건 계수의 총합이 0이니까.
그래서 뭘 넣자고요? 베타를 끼워 넣잖아요. 베타를. 베타를 끼워 넣어 가지고 이제 요 덩어리가 등비 수열이 되게끔 알파 베타 값을 정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뭐가 나왔던가요? 자, 아까 했던 거 반복이니까 알파 베타 값을 이 두 개씩 같게 만들어주는 알파 베타 값을 구해 보면은 두 쌍이 나온다고요. 하나는 2분의 1 플러스 루트 5하고 하나는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5.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5하고 2분의 1 플러스 루트 5하고 약간 이거 여기까지 똑같습니다. 여기까지 똑같아요. 여기 똑같은데 뭐가 달라지겠어요? 11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거기서 차이가 생기는데 자, 이 경우는 누가 등비수열? 이 덩어리가 등비수열이었습니다. n 플러스 1번 장 빼기 베타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5 bn 요게 등비수열이다. 그럼 이 수열의 첫째 항은 1 집어넣어가지고 b2 빼기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5 b1이고 공비가 알파인 건데 알파가 이 값이죠. 자, 여기까지 똑같은데 근데 이제 대입을 1, 2를 대입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여기는 1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2분의 1 플러스 루트가 됩니다. 암산합시다. 2분의 1 플러스 루트에서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를 빼니까 뭐가 돼요? 루트가 됩니다. 루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루트 5 2분의 1 플러스 루트 5의 n 마이너스 1승. 다음 이 경우는 n 플러스 1번 장 빼기 베타 bn 베타가 요거죠. 2분의 1 플러스 루트 5 bn 이퀄 이 덩어리의 첫째 항은 또 b2 빼기 2분의 1 플러스 루트 5의 b1이 되겠고 공비가 알파죠. 공비가 알파가 요 값입니다.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5의 n 마이너스 1승이 되는데 여기 1 집어넣고 여기 뭐였지? 2분의 1 플러스 루트 5 뭐가 돼버려? 0입니다. 0. 0입니다. 이게 0. 이 0이니까 요 전체가 0이죠. 야, 그러면 수열 bn이 무슨 수열인가요? 여러분 이 두 번째 결과만 보더라도 공비가 2분의 1 플러스 루트인 등비 수열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 첫 장 이런 거 우리가 알고 있고 이렇게 결론을 내도 좋고 왜? 이 식 자체가 이 식도 모든 자연수에 대해 성립하고 요 식도 모든 자연수에 대해 성립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관성 있느냐? 그렇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걸 빼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식으로 결론을 내도 좋고 아니면 아까 했던 것처럼 피보나치로 했던 것처럼 두 개를 빼봐도 n 플러스 1번 장 없어지고 bn의 개수가 마이너스 2분의 1 빼기 마이너스 2분의 1은 사라지겠고 플러스 2분의 루트 2에서 마이너스 2분의 루트를 빼니까 루트 5 bn이 남겠죠. 루트 5 bn. 그 다음 여기 요 위의 식에서 밑에 식 0을 빼니까 루트 5 곱하기 2분의 1 플러스 루트 5의 n-1승이 나온단 말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루트 약분하고 나면 bn의 일반항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등비수열. 첫 장 1이고 황금비가 공비인 등비수열. 이게 bn의 일반항입니다. 이게 뭐였냐면 bn 우리가 뭘 bn으로 하냐면은 루트 an의 역수를 bn으로 놨으니까 an의 일반항은 요거 역수치에서 제곱하면 되겠죠. 2n-2승. 요거 역수치하면 뭐예요? 루트 5 플러스 1분의 1이니까 2분의 루트 5 마이너스. 그래서 여기서 an의 일반항이 2분의 루트 5 마이너스 1에 2n 마이너스 2승으로 결정이 되는 것이죠. 등비수열. 수열 an 등비수열이구나. 첫째 항 1. 첫째 항 1이고 공비는 요 녀석의 제곱이죠. 이런 등비수열이구나.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an 일반항 구했고요. 자, 그다음 리미트 xn까지 구해봅시다. 리미트 xn이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첫 번째 원의 중심의 x좌표 요게 x1이에요. 두 번째 원의 중심의 x좌표 이게 x2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직선을 수직선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혹은 x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 원의 중심의 x좌표 x3 네 번째 원의 중심의 x좌표 x4 다섯 번째 원의 중심의 x좌표 x5 자 수열 xn은 어떻게 진행되어 가나요? x1이 제로인 건 주어져 있고 x2로 커졌다가 x3로는 줄어들겠죠. 당연하죠. 자명하죠. 이 사이로 들어가니까. 또 x4는 커지겠죠. 당연하죠. 이 사이로 두 번째, 세 번째 원의 사이로 들어가니까. 아, 그래서 수열 x는 증가 감소를 번갈아 하면서 이 사이 어딘가로 수렴할 가능성이 있겠구나.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값을 구하라는 것인데 자, 그러면 이것을 이제 어떻게 구할 것인가?
이걸 여러분이 이제 기획을 해서 잘 찾아내 줘야 되겠는데 지금 수열 xn이 x1은 0으로 주어졌죠. x1은 x2는 요만큼 커집니다. 요만큼. 그러면 여러분 요만큼 커진다는 것이 뭐냐면은 결국은 직각삼각형에서 가로 변의 길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A1, A2로 이게 표현이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쉽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x2는 x1 기준점에서 x1과 x2의 격차가 바로 이 직각삼각형의 가로 변의 길이죠. 그럼 x3는 x2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또 요 직각삼각형의 가로 변의 길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 x2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직각삼각형의 가로 변의 길이라는 것이 결국 x2와 x3의 격차입니다. 여기 x2와 x3의 격차. 맞게 썼나? 그런데 여러분 잘 보고 있나 보려고 일부러 틀리게 봤는데 뭘 틀렸어? 더했다가 뺐다가죠. 더했다가 뺐다가. 네? 이렇게 웃기지도 않아. 자, x포는 어떻게 되죠? 그대로 하고 이제 플러스 x3와 x4의 격차 이겁니다. 플러스 여기 x3와 x4의 격차. 여기서 뭐예요? 여기 그림이 잘 안 보이지만 직각삼각형의 가로변의 길이에요 결국은. 그러면은 이 직각삼각형의 가로변의 길이를 더했다 뺐다 더했다 뺐다 더했다 뺐다 반복한 것이 바로 xn입니다. xn. 그러면은 여러분 이걸 지금 an이 등비수라는 걸 앞에서 구했기 때문에 여기 하나씩 더했다 뺐다 더했다 뺐다 더했다 뺐다 더했다 뺐다 더했다 뺐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논의하는 게 가능하겠죠. 어차피 다 직각삼각형의 가로변의 길이니까. 자, 어떻게 할까요? 지금 더했다 뺐다 하는 것들 여기를 좀 지우고 더했다 뺐다 하는 것들을 이렇게 해봅시다. xn과 xn 플러스 1의 격차를 우리가 n에 관한 식으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이 격차는 뭔가요? 이 격차는 뭐냐면 n번째 원의 중심의 좌표. 자, 이렇게 봅시다. n번째 원의 중심의 x좌표. 요거죠. n번째 원의 중심의 x좌표. xn 플러스 1은 n 플러스 1번째 원의 중심의 x좌표. 이게 xn 플러스 1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 직각삼각형의 가로변의 길이의 다름 아니다. 이 격차는. 근데 n 플러스 1번째 원이 n번째보다 작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럴 수 있죠. n의 짝꿍에 따라서. 근데 그 격차는 달라지지 않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요 n번째 원이고 n 플러스 1번째 원이 이렇게 온다 하더라도 요 중심 간 거리가 an과 an 플러스 1인데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여기 an과 an 플러스 1이고 그 다음에 여기 세로변의 길이가 an 빼기 an 플러스 1이니까 여기도 세로변의 길이가 an 빼기 an 플러스 1이니까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n이 짝수는 홀수든지. 자, 그래서 요 길이가 xn과 xn 플러스 1의 격차. 그러니까 지금 더했다 뺐다 해지는 것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an과 an 플러스 1의 제곱에서 an 빼기 an 플러스 1의 제곱을 빼서 루트를 씌운 것에 다름 아니다 그 말이죠. 이겁니다. 그럼 요 계산을 우리가 많이 봤으니까 2루트 an 플러스 1이 나오는 것이고 an이 뭐였던가요? 일반항 구했잖아요. 요거니까 여러분이 간단하게 p라고 해봅시다. an을 p의 2n 마이너스 2승이라고 치면은 루트를 씌우니까 여기서 p의 n 마이너스 1승이 나오고 an 플러스 1은 p의 2n승이겠죠. p의 2n승. 거기다 루트를 씌우니까 p가 나와서 여기 2까지 곱하고 나면은 뭐가 돼요? 2p의 2n 마이너스 1승이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n번째 원의 중심의 x좌표와 n 플러스 1번째 원의 중심의 x좌표 즉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이것도 하나의 수열을 봤을 때 이 수열은 무슨 수열이다? 공비가 p 제곱인 등비수열이다. 자, 그러니까 요약을 하자면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 자, 수열 xn과 xn 플러스 1의 격차, 그러니까 중심 간 거리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중심의 x좌표가 얼마나 커지거나 작아지는지를 나타내는 이 수열은 뭐다? 공비가 p 제곱인 등비 수열이다.
등비 수열이다. 따라서 그러면 여러분 xn은 뭐가 되죠? xn은 공비가 p 제곱이 아니라 뭐예요? 공비가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공비가 마이너스 p 제곱입니다. 네? 공비가 마이너스 p 제곱인 뭐죠? 등비 수열이 아니라 등비 급수의 합이 되는 겁니다. 등비 급수의 합. 등비 급수의 합. 등비 급수의 합이다. 여기서 첫째 항을 뭘로 볼까요? 첫째 항.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xn이 공비가 마이너스 p 제곱인 등비 급수의 합이니까 p의 절대값이 1보다 작아서 수렴합니다. 이 등비 급수에 수렴해. 수렴 조건을 충족하니까 수렴해. 어떻게 돼? 1 빼기 공비분의 첫째 항을 써야 되는데 첫째 항이 0이네. 어떻게 된 거지? x1 0이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기서 우리가 정확히 말하면은 등비 수열한 것이 x1과 x2의 격차부터 등비 수열이니까 여기 수열 xn을 등비 급수의 합으로 볼 때는 여기 x2부터 등비 급수의 합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 등비 급수에 우리 1만에서 공비분의 초항하던 것을 x2부터 등비 급수가 되는 것이니까 여기 x2가 들어가야죠. x2는 얼마? x2는 여기 n이 1일 때니까 2p가 되겠습니다. 2p. 그래서 이 1 플러스 p 제곱분 2p의 값을 요 p 값 집어넣어 가지고 계산해 주시면 그 리미트 xn인 것이죠. 할만하죠? 할만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에서 이 외접하는 원의 관계하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x, y, g 사이 관계식을 얻어내고 그것을 그대로 점화식 지웠나요? 그대로 이제 점화식으로 나오는 거고, 그래서 그 점화식을 이제 피보나치 수열의 일반항을 구할 줄 알면은 그 AN의 일반항을 구할 수가 있다. 이제 그거 하나였고, 그다음 이런 것도 정말 잘 디자인된 문제죠. 정말 좋은 문제입니다. 이런 건. 왜? 등비 수열 나오지. 등비 급수의 합 나오지. 그것도 수렴하는 등비 급수의 합이 나오지. 정말 이 여러 가지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걸 잘 해결해 주셔야 되겠다.